여러분, 당장 내일 아침에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는 전혀 모르는 부서의 팀장으로 덜컥 발령이 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막 아찔해지네요. 그쵸? 게다가 자리에 딱 앉자마자 책상 위에는 막 형태도 다르고 출처도 제각각인 9개의 복잡한 서류 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다 위에서는 당장 내년도 핵심 계획을 내놓으라고 압박까지 들어오는 아주 숨막히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상과상으로 이 팀에서 일을 제일 잘하는 에이스 직원이 방금 짐을 싸서 다른 부서로 떠나버렸어요. 혼란에 빠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0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거대한 위기를 도대체 어떻게 돌파하시겠습니까? 진짜 멘탈이 바사삭 부서질 것 같은 시나리오네요. 맞아요. 오늘 심층탐구에서는 바로 이 생생한 시뮬레이션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다루는 2026년 보직 역량 평가를 위한 기밀 자료, 바로 서류함 기법 인바스켓 파실리테이터 종합 가이드입니다. 서류함 기법이라는 이름이 참 절묘하죠. 말기배로 미결제 서류함에 쌓인 그 수많은 업무들을 단시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무슨 객관식 시험지가 아니더라고요. 현대 직장인들이 매일같이 겪는 정보 과부하 속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완벽하게 축소해 놓은 텍스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고서, 이메일, 통계 데이터, 시민 설문조사, 심지어 지역 뉴스 기사까지 이 파편화된 9개의 자료를 30분 만에 읽고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해요. 오늘 여러분은 가상의 도시인 행복시 대기환경팀장 나한결이 되어서 이 위기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시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진흙탕 같은 현실 속에서 진짜 리더를 어떻게 감별해내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먼저 상황 브리핑부터 해보죠. 우리가 발령받은 이 행복시,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상황이 꽤 심각합니다. 주어진 자료들을 통해서 대기환경팀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차분히 좀 들여다볼게요. 먼저 자료 1번, 대기오염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요.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입방미터당 22, 24, 26 마이크로그램으로 계속 뚜렷한 상승 곡선에 그리고 있습니다. 수치가 눈에 띄게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대기질이 확연히 악화되고 있죠. 여기에 자료 2번, 민원 접수 현황이 진짜 뼈아픕니다. 산업단지랑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들어온 환경민원이 무려 641건에 달해요. 와, 641건이요? 팀원들이 진짜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들고 있어도 모자랄 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그중 29%가 반복민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10명 중에 3명은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아서 똑같은 불만을 2번, 3번 계속 제기했다는 뜻이거든요. 아, 시민들 불만이 이미 임계점에 달했다는 아주 위험한 시그널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자료 4번을 보면 직속상관인 환경정책실장이 이메일을 띡 보냈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을 전부 반영해서 2027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당장 수립해서 보고하라는 지시죠. 와, 실무진은 민원 전화 받느라 혼이 다 빠져 있고 대기 수치는 나빠지는데 위에서는 거대한 기획서를 당장 내놓으라고 막 쪼아대는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치명적인 타격이 발생하죠. 아까 말씀하신 그 에이스의 부재입니다. 현장 점검 경험이 가장 풍부하고 모든 실무를 꿰뚫고 있는 이성실 선임 주무관이 갑자기 환경부 TF로 파견을 가게 된 거예요. 내일 당장 산업단지 현장 점검도 나가야 하고 후속 조치도 다 챙겨야 하는데 메인 엔진이 그냥 덜컥 꺼져버린 거네요. 이거 진짜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전략 게임 같아요. 전략 게임이요? 네, 왜 최종 보스인 계획 수립을 깨러 가야 하는데 우리 파티에서 레벨이 제일 높고 장비도 제일 좋은 메인 딜러가 갑자기 그냥 접속을 끊고 로그아웃해버린 상황이잖아요. 남은 파티원이라고는 실무 절차만 겨우 아는 8급 직원, 민원 응대도 버거워하는 9급 신입, 그리고 의욕만 막앞서는 7급 직원뿐인데 말이죠. 비유가 진짜 찰떡 같네요. 맞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윗선에 당장 사람부터 충원해 주십시오 하고 읍소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죠. 현실에서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 살려 이러면서요. 그렇죠. 하지만 서류 함기법 시뮬레이션에서는 그런 외부 자원 의존형 답변은 전혀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이 평가의 본질은 주어진 제약 조건 속에서 어떻게 가용 자원을 최적화하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아, 징징대지 말고 있는 카드로 게임을 풀어라 이거군요. 네. 바로 그 대처 방식에서 우수한 리더와 미흡한 리더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제시하는 첫 번째 핵심 평가 역량이 바로 창의적 문제 해결입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이요? 보통 창의적이라고 하면 스티브 잡스처럼 막 번뜩이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엄청난 캠페인을 기획하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제한된 상황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창의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예술적 창의성이 아닙니다. 파편화된 현상들 속에서 숨겨진 구조적 매트릭스를 읽어내는 능력을 의미해요. 구조적 매트릭스를 읽어낸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죠? 하위권 후보자들의 답변 패턴을 보면요. 이 현상들을 각각 완전히 독립된 문제로 취급합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네? 저감 대책을 세우자. 민원이 641건이나 되네? 현장 단속반 인원을 늘리자. 에이스가 빠졌네? 다른 직원한테 일을 시키자. 이런 식의 1차원적이고 단선적인 해결책만 쏟아냅니다. 전용적인 땜질식 처방이군요. 배에 구멍이 막 여러 개 났는데 물이 새어 들어오는 구멍마다 그냥 헐레벌떡 손가락으로 막기 바쁜 그런 상황이네요. 그 비유가 상황의 본질을 아주 정확히 찌르네요. 반면에 우수원 평가를 받는 리더는 9개의 자료를 교차로 분석해서 그 보이지 않는 선을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자료 5번 배출사업장 점검 결과랑 자료 2번 민원 현황을 겹쳐보는 거예요. 두 자료를 겹쳐보면 뭐가 나오나요? 데이터를 자세히 뜯어보면 대규모 시설인 1, 2종 사업장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기술적인 위반이 훨씬 많고요. 규모가 작은 영세한 3종 사업장은 자가 측정을 누락하거나 일지를 안 쓰는 등 운영 관리상의 위반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위반하는 성격 자체가 아예 다르군요. 네. 거기에 더해서 민원의 24%가 야간이나 새벽 같은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통계까지 딱 찾아냅니다. 이 세 가지 팩트를 연결하면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주간에 무작정 모든 사업장을 뺑뺑이 돌듯 돌아다니는 방식은 안 통하겠네요.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전수 확인 방식의 단속은 인력만 낭비할 뿐 전혀 효과가 없다는 그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해내는 거죠. 우수한 리더는 즉시 자원을 재배치해서 위험 기반 대응으로 전략을 완전히 수정합니다. 큰 1, 2종은 방지시설을 집중 타격하고 작은 3종은 취약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는 식으로요. 단순히 사람들이 현장에 자주 안 나가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네요. 점검 방식이나 후속 조치, 업무의 초점 자체가 어긋나서 계속 문제가 누적되고 있었다는 걸 딱 짚어낸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구조적 매트릭스를 읽어내는 창의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9개의 자료 중에 자료 6번, 지역 기사를 보면 약간 힌트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네, 어떤 기사죠? 이웃 동네인 드림씨가 최첨단 원격 측정 장비를 도입해서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성공 사례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던데요. 바쁘고 시간도 없는데 그 기사를 딱 보고 드림씨처럼 우리도 예산 따서 저 장비부터 당장 사드립시다. 이렇게 제안하면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인정받는 거 아닌가요? 아주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후보자들이 빠지는 날카로운 함정이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진짜요? 장비 도입 멋있잖아요. 퍼실리테이터 팁을 보면요. 타 지자체 사례를 표면적으로만 베껴오고 우리 행복시의 여건에 맞게 재구성, 즉 커스터마이징하지 않은 후보자는 최하점을 주도록 아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냥 벤치마킹을 하라는 게 아니었군요. 화려한 장비 뒤에 숨으면 안 된다는 건가요? 네, 드림시 성공 사례의 핵심은 비싼 장비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장비를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얻고 그걸 바탕으로 위험 지역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한 다음 다시 재점검하는 그 일련의 선순환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장비는 거들 뿐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피드백 체계였군요. 맞습니다. 우리 행복시는 지금 에이스 인력도 빠져나갔고 예산도 넉넉하지 않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장비가 당장 없더라도 이 피드백 루프의 작동 원리를 우리 상황에 맞게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내야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무작정 최신형 로봇 청소기를 새로 사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집에 있는 낡은 청소기로 매일매일 가장 효율적으로 먼지를 쓸어 담을 수 있는 최적의 동선을 짜는 것에 있다는 말씀이군요. 와, 로봇 청소기 비유 확 와닿는데요. 정확합니다. 장비 핑계를 대기 전에 프로세스부터 혁신하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문제 진단도 했고 전략도 세워졌다고 치죠. 근데 문제는 이걸 막상 실행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에이스 이성실 주무관이 빈손으로 훌쩍 떠나버리면서 펑크가 난 사건의 핵심 현장 업무, 이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합니까? 네, 자연스럽게 두 번째 평가 역량인 계획성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전략이 아무리 기가 막혀도 수술실에 들어갈 외과 의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계획성 파트에서 가장 많은 후보자들이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인력 운영의 딜레마입니다. 지금 남은 팀원들의 면면을 보면 참 막막하죠. 7급 박열정 주무관은 의욕은 넘치지만 아직 총괄 경험이 부족하고요. 8급 직원은 하던 일만 하는 스타일이고 9급 김신입 주무관은 이제 막 들어와서 상황 파악조차 안 된 상태입니다. 진짜 총체적 난국이네요. 여기서 일반적인 후보자들은 아주 흔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에이스가 빠졌으니까 남은 직원 중에 제일 일 잘하고 성실해 보이는 7급 박열정에게 이성실의 업무를 통째로 몰아주는 거예요. 저 그거 무슨 마음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솔직히 팀장 입장에서는 당장 사고가 터지면 안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경험 없는 신입한테 큰일 맡겠다가는 민원인들한테 항의폭탄을 맞을 게 뻔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박열정 주무관, 자네가 고생 좀 해줘. 이번 평가 내가 진짜 잘 챙겨줄게. 이러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짐을 다 떠넘기는 거죠. 솔직히 현실 직장에서는 완전 숨쉬듯이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현실 직장에서 그게 묵인된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리더십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죠. 평가 가이드에서는 이를 명백한 감점 요인, 나아가 조직 전체를 망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그럼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에이스의 업무를 사람 단위로 통째로 넘기는 게 아니라 업무의 성격 단위로 철저하게 해체해서 쪼개는 것입니다. 업무를 사람 단위가 아니라 성격 단위로 쪼갠다고요? 어떻게 분해하는 건가요? 가이드는 업무의 성격을 크게 3가지 층위로 분류하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고도의 상황 판단과 변수 통제가 필요한 판단 업무. 둘째, 흩어진 성과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엮어내는 분석 업무. 셋째, 정해진 양식이나 일정을 취합하고 관리하는 정형 업무입니다. 판단, 분석, 정형 이렇게 3가지군요. 네, 에이스가 하던 일 중에서 대규모 1, 2종 산업단지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통제하는 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판단 업무입니다. 이건 7급 박열정에게 통째로 넘길 게 아니라 리더인 팀장 본인이 직접 총대를 메고 현장을 챙겨야 합니다. 박열정은 그 옆에서 지원 역할을 하며 경험을 쌓게 해야죠. 잠깐만요.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팀장이 실무자의 고난도 현장 점검 업무까지 직접 다 떠안고 밖으로 막 돌아다니면 정작 사무실에 앉아서 팀 전체 진척 상황 살피고 타부서랑 조율할 관리자로서의 시간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팀장 혼자서 슈퍼맨이 되려다가 오히려 팀장선에서 결제가 다 막히고 더 큰 병목 현상이 생길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팀장이 모든 실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초기 세팅과 기준점 제시에 있습니다. 아, 기준점 제시요? 네, 팀장이 현장에 나가는 이유는 실무자처럼 매일매일 단속을 띄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에이스가 빠진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1, 2종 사업장 점검할 때는 이 3가지 변수를 중점적으로 봐라. 이렇게 시범을 보이고 기준을 딱 확립하는 거죠. 아, 튜토리얼을 해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뒤에 점진적으로 박열정 주무관에게 권한을 위임해 나가는 단계적 이양을 설계해야만 병목 현상도 막고 실무자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영원히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었네요. 그럼 나머지 분석 업무나 정형 업무는 누구한테 어떻게 나누나요? 면담 기록표를 보면 박열정 주무관이 아이디어가 많고 자료를 구조화하는 데 능숙하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묻고 기획하는 분석 업무는 박열정에게 맡겨서 그의 강점을 살려주고요. 네. 마지막으로 공통 양식을 만들거나 팀원들 점검 일정표를 취합하는 정형 업무는 실무 경험이 없는 9급 신입에게 부여하는 거죠.
신입 입장에서는 전체 일정표를 관리하면서 팀 업무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이 과정을 들으니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네요. 이거 완전 나무 블록을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리는 젠가 게임 같습니다. 오, 젠가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어떻게 연결되죠? 팀에 세워져 있던 에이스라는 가장 굵직하고 튼튼한 기둥 블럭을 하나 쑥 빼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빈자리를 메우겠다고 바로 옆에 있는 박열정이라는 얇은 블록 하나에 그 무거운 하중을 전부 실어버리면 탑이 어떻게 되겠어요? 10중 8구 와르르 무너지겠죠? 그렇죠.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 박열정 블록이 부러져서 그러니까 번아웃이 와서 퇴사해버리겠죠. 하지만 지금 하신 말씀처럼 하중의 성격을 꼼꼼히 분석해서 팀장이 무거운 짐을 좀 받쳐주고 중간층 박열정은 밸런스를 잡고 아래층 신입은 기초를 다지는 식으로 짐을 골고루 분산시키면 중간 기둥 하나가 빠져도 이 젠가탑은 끄덕없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와, 진짜 기가 막힌 통찰이네요. 그 비유를 조금만 더 확장해보면요. 단순히 탑이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것을 넘어서 각 층의 블럭들이 하중을 견디며 스스로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 성장하는 과정이군요. 네, 퍼실리테이터가 평가 의견을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하는 관찰 포인트가 딱 있습니다. 에이스의 업무를 단순 인원 대체가 아닌 업무 성격 기반으로 재배분했는가, 그리고 신규 직원에게도 성장 경로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역할을 부여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개인의 역량을 조직 전체의 역량으로 전환시키는 계백성의 진수네요. 좋습니다. 통찰력 있는 원인 분석으로 구조적인 문제도 찾아냈고 젠가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업무도 기가 막히게 나눴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네요. 네, 바로 실행력이죠. 계획을 아무리 잘 짜고 역할을 잘 나눴어도 결국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냥 서류 쪼가리에 불과하잖아요. 세 번째 역량인 실행력 파트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실행력 역량에서는 그 땡구름 접는 계획을 구체적인 숫자와 시스템으로 땅에 발붙이게 만드는 능력을 봅니다. 자료 8번, 과거 계절관리제 운영 성과 보고서를 보면요. 적나라한 실패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7개 핵심 지표 중에 무려 3개가 미달입니다. 어떤 것들이 미달인가요? 기동점검 달성률은 73.3%, 적발된 곳을 다시 확인하는 재점검률은 64%,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반복 민원 감소율은 겨우 4%에 그쳤습니다. 잠깐만요. 재점검률이 64%라는 건 불법 배출로 한 번 적발된 공장 10곳 중에 서너 곳은 나중에 시정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다시 확인조차 안 가본다는 뜻이네요. 이거 행정에 완전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행력이 뛰어난 리더는 이 상황에서 두루뭉술하게 앞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해서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마나 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타겟을 정확히 꽂아 넣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꽂아 놓았나요? 예를 들어 현재 64%인 재점검률을 올해 90%까지 상향시키겠다. 혹은 단속 방식을 위험 기반으로 바꿔서 반복 민원을 전년 대비 15% 감소시키겠다. 이렇게 사후의 성공 여부를 명확히 판가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 지표를 딱 제시해야 합니다. 목표에 정확히 숫자를 박아넣는 거군요. 근데 목표치만 높게 잡는다고 그게 저절로 달성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은데 그 숫자들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건가요? 그래서 맥락적 적용이라는 고도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자료 7번 시민 설문조사 결과랑 자료 9번 타 지자체 벤치마킹 보고서를 함께 봐야 해요. 또 여러 자료를 엮어야 하는군요. 네, 자료 7번을 보면 시민들의 68.2%가 초미세먼지를 가장 심각한 환경 현안 유리로 꼽으면서 엄청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대기오염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행목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는 비율은 고작 6%에 불과합니다. 와, 68%가 숨쉬기 답답하다고 걱정하는데 시청 홈페이지에는 단 6%만 들어온다고요? 이건 공무원들의 아무리 좋은 대책 만들고 수치 공개해도 시민들한테 전혀 안 닿고 자기들끼리만 벽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소리네요. 맞아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정말 자주 겪는 딜레마잖아요. 열심히 자료 예쁘게 만들어서 게시판에 올리는데 아무도 안 보는 거. 바로 그 답답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자료 9번에 푸른강 씨의 우수 사례가 등장합니다. 푸른강 씨는 홈페이지 UI를 전면 개편해서 대기 정보 만족도를 18%포인트나 확 끌어올렸거든요.
여기서 평범한 후보자들은 또 덥석 미끼를 뭅니다. 아, 또 미끼요? 설마 우리도 홈페이지 개편하자고 한 건가요? 네, 제안서에 우리 행복시도 푸른강시처럼 예산 투입해서 시청 홈페이지를 화려하게 전면 개편합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아까 그 드림씨 장비 도입 때처럼 겉모습만 베끼는 함정에 또 빠지는 거군요. 홈페이지에 안 들어오는 근본적인 이유를 완전 무시한 채로요. 정확합니다. 실행력이 뛰어난 후보자는 6%만이 홈페이지를 찾는다는 그 싸늘한 데이터의 현실을 직시합니다. 사람들은 바빠서 시청 홈페이지에 일부러 찾아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도 시청 홈페이지는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푸른강시의 성공 공식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우리 행복 시민들의 생활 반경 속으로 정보가 직접 뚫고 들어가는 채널 다변화를 기획합니다. 채널 다변화요? 어떻게 뚫고 들어가나요? 구급 직원이 매일 아침 지역 맘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의 대기질 요약을 딱 올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침 방송이랑 연계하고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 알림을 띄우는 식이죠. 내 지역, 내 시민들의 맥락에 딱 들어맞는 실질적인 정보 전달 방안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와, 진짜 내 지역의 맥락을 정확히 짚어내서 타겟팅을 하는 거군요. 홈페이지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네요. 네, 그게 진짜 실행력이죠. 그런데 이 모든 훌륭한 전략이랑 배분, 구체적인 타겟팅도요. 결국 그걸 매일매일 굴러가게 만드는 건 현장의 실무자들 아닌가요? 그렇죠. 실무진이 움직여야죠. 지금 팀에는 에이스도 없고 다들 각자 자기 일 쳐내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 팀장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감시할 수도 없고 이 톱니바퀴가 알아서 척척 굴러가게 만들려면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려야 하나요? 마법은 없습니다. 대신 퍼실리테이터 가이드가 요구하는 실행력의 활용 정정, 즉 기계처럼 작동하는 운영장치의 시스템화가 있을 뿐입니다. 시스템화요? 우수한 리더는 개인의 기억력이나 의지에 의존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인수인계를 그냥 문서 파일 하나 띡 던져주는 걸로 끝내지 않고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인수인계 체크리스트를 딱 만듭니다. 또 방대한 업무들이 어디쯤 진행되고 있는지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각화된 진행 상태 관리표를 도입하죠. 아, 눈에 보이게 만들어두는군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 오후에 15분짜리 주간 점검 회의를 열어서 이번 주 적발 건수랑 재점검 여부를 데이터로 딱딱 확인합니다. 아, 단순히 우리 열심히 하자, 잘해보자 이게 아니라 정보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파이프라인 자체를 깔아두는 거네요. 네,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류체계, 피드백 루프의 기계적인 작동 원리입니다. 구급 김신입이 아파트 방송 내역을 관리표에 딱 기록하면 7급 박열정이 그 주에 반복 민원이 얼마나 줄었는지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고 팀장 나한결은 그 결과를 보고 다음 주 단속반의 이동 경로를 조정하는 거죠. 아하, 실행, 점검, 피드백, 그리고 전략 수정. 이 챗바퀴가 멈추지 않고 스스로 돌아가게 만드는 단단한 태엽을 조직 내부에 딱 감아두는 겁니다. 와, 약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여기서 서류함 기법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느껴집니다. 우리는 흔히 리더십이라고 하면 앞에 나가서 카리스마 넘치게 연설하고 위기 상황에서 스티브 잡스처럼 팀원들을 막 열광시키는 영웅적인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실행력을 담보하는 리더십의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리더인 내가 휴가를 가서 자리를 비워도 혹은 이성실 같은 뚝줄난 에이스가 내일 당장 퇴사하더라도 조직이 전혀 흔들림 없이 굴러가게 만드는 것.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요. 네, 지루하고 때로는 번거롭지만 튼튼한 매뉴얼과 시스템을 바닥부터 묵묵히 구축해내는 것. 개인의 뛰어난 역량에 얹혀가던 조직을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의해 스스로 진화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것. 그것이 이 30분짜리 혹독한 시뮬레이션이 궁극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진짜 리더의 실행력입니다. 진짜 리더는 스스로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영웅이 굳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군요. 단 30분 만에 9개의 뒤섞인 서류 뭉치 속에서 이 모든 통찰을 끄집어내고 증명해야 한다니 진짜 웬만한 앞반 면접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사람의 밑바닥 역량까지 다 긁어내는 무서운 도구 같습니다. 네,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평가 도구죠. 자, 그럼 오늘 심층 탐구에서 살펴본 이 기밀스럽고 매력적인 가이드 문건이 요구하는 훌륭한 리더의 조건 3가지를 다시 한번 쫙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파편화된 현상들 속에서 인과관계를 꿰뚫어보고 진짜 병목을 찾아내는 창의적 문제 해결. 네. 둘째, 일을 사람에게 무작정 던지는 게 아니라 업무의 성격 단위로 정교하게 해체하고 젠가탑처럼 균형 있게 재조립하는 계획성. 셋째, 맹목적인 벤치마킹을 피하고 톱니바퀴처럼 알아서 맞물려 돌아가는
지속 가능한 피드백 루프를 구축하는 실행력, 이렇게 세 가지네요. 이게 단순한 평가를 위한 시험지를 넘어서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일하는 방식, 또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고 결과를 점검하는 그 모든 일상적인 과정을 아주 뼈아프게 돌아보게 만드는 훌륭한 실무 지침서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 이쯤 되니 청취자 여러분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어지네요. 여러분의 현재 직장에서 어떤 방식의 리더십을 경험하고 또 발휘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팀장님은 오늘 우리가 다룬 이 혹독하고 예리한 2026년 보직 역량 평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글쎄요. 아마 출근길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당장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팀장님의 뒷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팀장이나 관리자 위치에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다룬 세 가지 역량 중에 나는 과연 어디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짚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 깊고 진한 탐구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곰곰이 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딱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시나리오의 이성실 주무관처럼 특출나게 일 잘하는 에이스 한두 명이 그 팀 전체를 먹여 살린다고 굳게 믿곤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조직에서 영웅 대접을 받기도 하고요.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행복시 대기환경팀의 위기 시뮬레이션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묵직하고 진짜 배기 질문은 바로 이것 아닐까요? 특정 에이스 개인의 초인적인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가 없으면 당장 내일 업무가 마비되는 조직이라면 그건 사실 애초에 위기관리 시스템이나 리더십이 완벽하게 실패한 병든 조직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지금 여러분이 속한 조직은 한 명의 슈퍼맨이 발휘하는 초능력에 기대고 있나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도 각자의 강점을 발휘해서 에이스처럼 성과를 낼 수 있게 딱 받쳐주는 튼튼한 시스템에 기대고 있나요? 여러분의 답변이 참 궁금해지네요. 내일 아침 여러분의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마주할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조직에도 누구 하나 무너지지 않는 단단하고 멋진 피드백 루프가 생겨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